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현대소설 지문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죠? 제목. 네, 이문열 작가의 금시조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보기가 있나를 봐야 하는데 54번에 보기가 있기는 있죠. 근데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현대 한국 독자들에게까지 소개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네요. 뭔가 작품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A부터 E까지 중에 뭐 있거나 아니면 이것과 반대되는 게 있거나 그렇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 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이와 붓을 찾았다. 자, 누가 나왔죠? 석담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자, 등장인물 적어볼게요. 석담 선생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과 전지였다. 벌써 몇 달째 종이와 붓을 가까이 하지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모를 심화를 느끼며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자, 또 누가 나왔죠? 고죽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 석담 선생은 고죽의 스승이라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제 관계죠. 자, 그리고 석담 선생님은 종이와 여기서 보면은 종이와 붓을 찾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 같아요. 아직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등장인물은 일단 석담 선생과 네, 고죽이 나왔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황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네요. 고죽은 지금 어떻다고요? 네, 좀 방황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뜰을 서성이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적에 기대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만호, 재령, 넉자 중에 앞에 석자만이 씌어져 있었다. 아, 석담 선생님은 서예가네요. 글을 쓰는 사람이죠. 네, 이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어휘 단위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소재는 여기서 소재는 청나라 학정 옹방강의 호라고 합니다. 네, 지문 하단에 주석이 나와 있죠. 78에 참깨 위에 천하태평 넉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이름도 차지 않았는데 이 넉자 만호제력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잘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자, 보니까 석담 선생은 어때요? 이제 늙음을 한탄하고 있죠. 네.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데 이 한탄하는 걸 보고 고죽이 어땠어요? 화가 났다고 합니다. 네, 심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이제 나오겠죠. 자,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아, 이것 때문에 그랬네요.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가 솟아오르며 금시조는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향상인 논인들, 향상은 상상 속의 큰 코끼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족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은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고죽은 무엇을 하고 있죠? 글쓰기의 경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경지를 어떻게 하고 있죠? 긍정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태산에 올라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들이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단 말이냐?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신 일에 도가 있은들 무엇이며 현묘함이 있은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청고에 들이오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남모르는 후인들 사이에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이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흘렸던 것입니다. 자, 엄청나게 부정하고 있죠. 예술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엎드렸다. 노암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샘솟는 피를 훔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자, 결국 이거를 듣다 못한 석담 선생이 고죽한테 벼루 뚜껑을 날렸죠. 벼루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내 일찍이 네 놈의 청고를 알아보았나오니라. 가거라. 넌 진작부터 저작거리에 나 앉았어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청고를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의 쌀 대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이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건된 뒤였다. 결국 벼루를 집어 던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파문이라고 하죠. 네, 제자를 내쫓았습니다. 자, 파문당하게 돼요.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건만 여기 시간이 확 전환이 됐네요. 고죽은 아직도 희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오름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것은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자, 시간이 지난 후에 고죽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스승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군이 왔습니다.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그를 끝없는 회상에서 깨어나게 하였다. 자, 추수는 누구죠? 추수는 고족의 아들, 즉 부자지간인 것 같고 또 누가 왔어요? 김군이 왔습니다. 김군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때 방문이 열리면 초원의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할 때마다 만득자를 대하는 것 같이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죽과 김군은 사제관계이네요. 사람이 묻어나다거나 이렇다 할 요구 없이 1년 가까이나 그가 없는 서실을 꾸려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씨 때문이었다. 붓지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를 휘갈기고 점의 결구도 모르면서 초서며 전서까지 그려내는 요즘 젊은이들을 답지 않게 초원은 스스로 정서로만 3년을 채웠다. 또 서력 7년이라고는 하지만 7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 산 그에게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도 그 봄 고중문화생 합동전에는 정서 두어 폭을 수줍게 내놓았을 뿐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어때요? 김구는 기본에 충실하고 겸손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가. 그러나 그의 글은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힘으로 충만돼 있어 고죽에게는 남모른 감동을 주곤 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윽하게 느껴지는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김군이 스승의 서법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렇게 인물 분석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인물 분석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소설을 읽고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인물 분석도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이 인물 분석도를 누구한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이 소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글을 아주 열심히 읽은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문제를 풀다 정보가 필요할 때는 여기서 빠르게 그 정보를 캐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 적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적은 인물 분석도에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물 분석도도 아주 훌륭히 그린 인물 분석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문 독해를 마쳤으니까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